가만 써봐라. 오늘은 어디까지 하다 말았나? 몇 페이지까지 한 것 같은가요? 예. 몇 페이지까지 저번에 예. 했던 것 같은가요? 그때 1파트는 한 것 같고 62페이지 요거 살짝 할락해놨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예. 봐보죠. 예. 연소 이론 좀 하다가 예, 연소 60. 섭씨도 그때 말은 네, 잠깐만요. 이제 잡열과 현열 여기 이제 할 차례죠. 네.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예, 다 못하고 그러네요. 동공정 하신종 예, 62페이지. 예. 네. 62페이지입니다. 예. 예. 잡열과 현열. 1번의 잡열.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만 필요한 열량. 이제 온도는 그대로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제 상태 변화라는 것은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그걸 상태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태 변화만 있으니까 고체가 액체 된다거나, 액체가 기체 된다거나, 그래서 온도 변화는 없으니까, 이제 고체 0도씨가 액체 0도씨가 될 때 필요한 열량 그런 뜻이에요. 또 액체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예. 그러면 물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융의 잡열이 얼음에서 물로 그러면 80kcal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것을 융의 잡열이다 그렇게 부르고, 이제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될 때 539kcal가 필요해요. 킬로그램당. 그래서 이것을 기화 잡열, 증발 잡열이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열. 물질의 상해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을 때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는 상해 변화,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고체는 고체 그대로, 액체는 액체 그대로, 기체는 기체 그대로. 그런데 온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열량이 현열이에요. 예,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봐보면 이제 고체가 이제 가열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도씩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녹는 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녹는 점이니까 0도씨에서 녹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융의 잡열이 80kcal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녹았으면 이제 물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쭉 올라가면 그때는 현열,
100도씨까지 올라가고 액체. 그 다음에 이제 물이든지 물이 아니든지. 그래서 또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제 수증기로 돼야 되니까 증발 잡열이 필요하고. 그래서 융의 잡열하고 증발 잡열 사이에 현열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7번의 증기 비중. 이제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증기가 얼마나 무겁냐. 이제 공기에 비해서 공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증기 비중. 그래서 공기에 대한 가스의 무게비. 그래서 가스 무게 나누기 공기 무게. 그래서 아래 표에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2번의 계산식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 29라는 것은 공기의 분자량이 29예요. 네, 그 이외의 분자량은 가스나 증기의 분자량을 말해요. 네,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분자량 분의 분자량인데 이제 아래 분자량은 이제 기준이 되는 공기의 분자량이고 위의 분자량은 어떤 증기나 가스의 분자량이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29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9분의 이제 가스의 분자량 이렇게 하는 것이 증기 비중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CO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탄소가 원자량이 12예요. 그리고 산소는 16이에요. 그러면 이제 12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산소가 16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44가 나와요. 44g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29분의 44니까 44니까 1.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1. 얼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풀어보시고 챕터 3의 연소 생성물 1번의 정의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이제 연소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새로 발생되는 그런 물질. 연소가스가 있고 불꽃, 이제 화염이죠. 그리고 연기가 있고, 그리고 열이 있고, 이제 이 네 가지를 연소 생성물이다. 그래서 이제 연기하고 연소가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약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불꽃하고 열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연소시 주요 생성가스. 그래서 이제 연소가스 이렇게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는 일산화탄소라는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고, 아모니아가 있고, 포스겐이 있고, 황화수소가 있고, 아크로레인이 있고, 시아나수소가 있고, 예,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는 잘 아실 것이고, 뭐 연탄 중독되는 게 일산화탄소죠. 네.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제 아모니아. 이제 아모니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보면 눈, 코, 폐에 매우 자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질소, 함유물, 수지류, 나무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상업용, 공업용 냉동 시설에 냉매로 많이 사용된다. 아모니아가. 그래서 사람한테는 당연히 안 좋겠죠. NH3 아모니아. 그리고 포스겐, COCl2, 포스겐. 이것도 이제 PVC 수지류 그런 곳에서 발생한다. 맹독성 가스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포스겐 0.1 ppm. 그리고 황화수소, H2S, 달걀 썩는 냄새. 이제 황을 포함한 그런 물질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아크로레인, 이제 뭐 CH2, CH, CHO 굉장히 복잡한데 맹독성 가스 0.1 ppm. 그래서 포스겐하고 0.1 ppm으로 똑같고, 석유 제품 그런 곳에서 발생한다. 시아나수소 HCN, 이것도 맹독성 가스, 청산가스라고 하고, 석유 제품 그런 곳에서 발생하고, 이제 일산화탄소하고는 다르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호흡제를 통한 질식을 유발한다. 시아나수소. 그래서 맹독성만 본다면 포스겐, 아크로레인, 시아나수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연소시에 발생하니까 사람이 뭐 피난을 잠깐만 못해도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연소시 기타.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CO,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해놨는데, 최대 허용 농도가 뭐 800부터 해서 1600, 3200, 2배로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800ppm을 봐본다면, 이제 2~3시간 내에 사망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농도면. 그리고 아래쪽에 이산화탄소,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이제 최대 허용 농도가 2%, 4%, 8%, 9%, 10%, 20%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2% 정도 되면 이제 불쾌하다. 그 다음에 4% 정도 된다면, 이 4%라는 것은 공기 중에 4% 정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4% 정도 되면 이제 눈에 자극이 오고 두통도 생기고 현기증도 발생하는 정도의 농도이다. 그 다음에 8%로 이제 더 높아지면 이제 호흡이 곤란해져요.
그리고 9% 되면 이제 호흡 곤란해진 다음에 구토가 나오고 10% 정도 되면은 이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20%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CO와 CO2에 비교해서 이제 CO하고 CO2 비중을 구하면 되겠죠. 연소성은 CO는 아직 산소가 하나 없으니까 더 탈 수가 있어요. CO2는 다 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타요. 특성은 이제 죽을 수가 있고, 일산화탄소는 CO2는 이제 불이 나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불꽃, 화염, 1번에 연소시 불꽃의 색과 온도, 그래서 이제 불꽃을 보고 저기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0도 정도 되면 이제 색깔은 암적색, 빨간색이긴 한데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빨간색이다 그런 뜻이고,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적색으로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온도가 850도 정도에 이제 휘적색이 되면은, 휘적색이라는 것은 적색인데 약간 밝은 적색, 이제 백색이 약간 섞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휘적색 정도 되면은 이제 950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황적색, 이제 노란색 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1100도씨 정도 올라가고, 이제 백색이 되면은 이제 불꽃이 하얗게 보이면은 이제 1300도 굉장히 온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휘백색, 휘백색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휘백색 이제 1500도씨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0도씨에서 시작해서 850, 950, 1100, 1300, 1500. 네. 이제 외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2번에 이제 실링 제트 플로어, 그래서 천장 제트 흐름, 이제 실링을 천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천장 제트 흐름, 천장에서 어떤 게 기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연기가 꽉 차면 천장에서 이제 기류가, 연기가 이제 흐르는 것을 실링 제트 플로어. 그래서 1번,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부력에 의해 힘을 받아 천장면 아래에 얇은 층을 형성하는 빠른 속도의 가스 흐름을 말한다.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는 유효 범위 내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천장 제트 흐름이 이제 발생하니까 거기에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이제 작동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두께는 이제 층고의 한 5에서 12% 정도이다. 대략 한 10%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넘겨서 열에 의한 화상. 그래서 이제 1도, 2도, 3도, 4도 화상이 있다. 1도 화상은 이제 표피가 손상되고 홍반성, 이제 붉은 그런 반점이, 가벼운 통증이 있는 것이 1도 화상. 2도 화상은 이제 진피 손상,
그래서 이제 표피는 가장 밖의 피부고, 진피는 좀 더 안에 있는 피부인 그게 손상된다. 그래서 수포가 발생하는 수포성, 이게 2도 화상이다. 그다음 이제 3도 화상은 이제 피하 지방층 손상, 이제 피부를 뚫고 이제 그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이 손상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괴사성, 이제 피부가 죽는다 그거죠. 그래서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 3도 화상은. 그 다음에 4도 화상은 이제 지방층 뿐만이 아니라 근육층이 손상된다. 그리고 이제 탄화, 타버린다 그거죠. 흑색, 그리고 피하 근육 뼈까지 도달한다. 전기 화재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게 전기 감전되면은 이 뼈까지 타버리는 4도 화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전되면 그래서 심각해지죠. 그 다음에 연기, 스모크. 연기의 특징, 이제 입자 크기가 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수소가 많으면 이제 연기는 백색을 띠고, 적으면은 이제 적다라는 것은 탄소가 많으면 이제 흑색 연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많으면 백색, 탄소가 많으면 흑색,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일반 화재가 백색, 유류 화재가 흑색, 이렇게 유독가스 함유, 그리고 이제 산소 농도를 낮추겠죠. 이번에 연기의 유동 속도, 수평 방향은 0.5에서 1m 정도, 수직 방향은 2에서 3m 정도, 계단이나 실내에서는 3에서 5m 정도. 그 다음에 연기 특성은 광선, 빛을 흡수하고 이제 고열이고, 그리고 확산이 빠르고, 오른쪽에 산소 농도가 15% 이하가 되면 15% 이하 시 위험하다. 네. 4번에 화염 수반하고 화염도 확산시키고 유독가스. 그 다음에 연기의 유동 1번 원인이 이제 연기가 이제 움직이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고, 이동하는 원인 1번의 공조설비, 그래서 HVAC라고 공조설비, 이제 냉난방, 통풍, 공기조화 이런 게 다 공조설비인데, 이것을 따라서 연기가 같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고, 부력, 이제 부력은 화재실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밀도차가 생겨서 연기가 이제 위쪽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부력에 의한 연기 유동이. 바람, 이제 바람이 불면 당연히 이동을 하고, 연돌 효과, 스태크 이펙트. 그래서 연돌 효과, 굴뚝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제 건물 내부의 온도가 높고 외부가 더 온도가 낮으면 이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압력차가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연돌 효과. 5번의 피스톤 효과. 승강기가 이제 피스톤 역할을 해서 연기가 이동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팽창력, 온도 상승하면 가스가 이제 팽창해서 연기가 유동한다. 그 다음에 넘겨서
연기의 이동 속도, 아까 했죠. 0.5에서 1, 2에서 3, 3에서 5. 그 다음에 연기의 제어 방식. 이제 연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제어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1번의 연기의 제어 이론에서 희석, 맑은 공기하고 희석시켜서 이제 연기 농도를 낮추는 거, 배기 이제 밖으로 빼내는 거죠. 차단,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2번의 연기 재현 방식, 재현, 연기를 제어한다 그런 뜻이죠. 재현 방식에는 밀폐 재현 방식, 이제 그 다음에 자연 재현, 뭐 창문 열어놔서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꼭대기에 어떤 이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스모그 타워의 기계 재현 방식, 이제 송풍기, 배풍기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이제 빼내서 하는 게 1종, 2종, 3종이 기계 재현 방식. 오른쪽 3번에 이제 자연 재현 스모크 타워. 자연 재현은 말 그대로 그냥 배기구 그런 걸 통해서 배출. 스모크 타워는 이제 꼭대기에다가 루프 모니터 이런 걸 설치해 놓으면 그 공장 같은데 뱅글뱅글 돌죠. 네, 그런 게 이제 스모크 타워 방식. 바람이 불면 뱅글뱅글 돌죠. 4번에 기계 재현. 일종은 이제 불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죠.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기계를 사용해서. 2종은 이제 급기만 하는 거죠. 기계로. 이제 배기는 자연적으로 하는 거고. 3종은 이제 배출만 기계로 하고 급기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열 전달. 열 전달은 이제 열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불이 나면은, 열이 전달. 그래서 1번, 온도차가 발생되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전열 현상이라고도 하면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2번에 열 전달의 종류, 전도. 이제 전도라는 것은 전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체 간의 열 전달 현상으로 고온체에서 저온체. 그래서 고체 간의 열 전달. 대류, 이제 기류가 흐르면서 이제 열이 전달된다라는 것이고, 복사는 이제 전자파 형태로 열이 이동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모닥불을 피운다 그러면 좀 떨어져 있어도 따뜻하잖아요. 이제 그게 복사예요, 복사. 그리고 이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의 열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것도 복사예요, 복사. 그래서 복사는 화재 시 열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며 플래시 오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플래시 오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찾으라 하면 복사를 찾아야 돼요. 플래시 오버는 뭡니까? 플래시 오버는 이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화재가 실내에서 났을 때 어떤 가연물이 타면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이제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이 플래시 오버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얌전하게 타겠죠? 화재가 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화재가 갑자기 커진다. 이제 그런 거예요. 플래시 오버. 갑자기 화재가 이제 폭발하듯이 화재가 커지는 것을 플래시 오버. 그게 이제 복사하고 관계가 있다. 네네. 그 세문제 어디 나오겠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88페이지 챕터 4로 가면 이제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네. 아무튼 거의 끝까지 공부를 해야 진도가 끝나네. 네. 그 다음에 화재 이론. 네. 화재 이론. 화재의 정의. 이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로 발생되는 연소 현상이. 사람이 이제 밥을 짓거나 할 때 예전에 장작불 이렇게 해서 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화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냥 사람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불이 나는 게 화재. 그 다음에 이번에 화재의 특징, 우발적이다, 또 확대된다, 불안정하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의 분류, 그래서 A, B, C, D, K, 이렇게 지금 5가지가 있는데,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이야기하고, B급 화재는 유리 화재,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K급은 식용유 화재, 이제 주방 화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을 또 시험에 나오는데, 일반 화재는 백색이고 유리는 황색이고 전기는 청색이고 금속은 무색, 식용유는 황색. 그래서 이제 색깔도 알아놔야 되고. 오른쪽에 이제 일반 화재, A급 화재. 일반 화재는 타고 나서 재가 남아야 돼요. 그 재가 있죠. 재가 안 남으면 일반 화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합성 고분자에서 열 가소성하고 열 경화성이 있는데, 열 가소성, 이제 가가 이제 변한다 그런 뜻이고, 열에 의해서 변한다. 경화라는 말은 이제 변형되지 않는다. 가소성. 열을 가하면 변형이 된다. 이제 PVC 이런 것을 열 가소성, 페놀수지 이런 것을 열 경화성. 이거 종류도 나오는데 아마 한쪽만 애우는 게 덜 혼동이 올 것 같은데, 열 가소성만 애운다면 PVC,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화재는 물로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유류 화재는 B급 화재. 그래서 유류 화재는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아요. 재가 남으면 유류 화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류 화재는 이제 포소화 설비에 포를 사용하고 이제 가스계,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걸 사용하고 미분무 소화 설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질식 효과, 질식 소화 그렇게 해야 된다. 4번의 전기 화재, C급 화재.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곳에서 발생된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그래요. 예. 전류가 없는데 뭐 냉장고가 탔다라고 해서 그게 전기 화재가 아니에요. 예. 전류가 없는 그런 냉장고가 타면은 그냥 일반 화재예요. 예. 예. 전류가 흐르고 있는 냉장고에서 불이 났을 때 전기 화재이고, 예. 이제 전류가 원인이 됐을 때 전기 화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원인이 이제 전기니까. 그래서 전기 화재의 원인에서 과전류, 단락은 합선이, 그리고 지락은 이제 땅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누전, 전기가 새어나갔다 그런 거죠. 접속부 가열, 이제 접속부에서 스파크, 정전기, 열적 경과, 이제 뭐 이것은 열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거예요. 절연열화. 그래서 절연이 약해졌다 그거죠. 낙뢰 이런 것이 전기 화재 원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주방 화재, K급 화재. 이제 주방에서 거기 뭐 음식점 그런 주방에서 요리하다 보면 식용유 그런 게 이제 불이 붙어서 일어나는 화재가 주방 화재. 그리고 이런 어떤 식용유나 그런 것은 불이 잘 안 꺼져요. 생각보다. 그래 나서 이제 주방 화재 3번에 봐보면 소화 방법이 이제 비노화 현상 뭐 있는데 제1종 분말 소화약제 NHCO3 이 분말 제1종 분말을 사용하면 이제 거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누 거품처럼 그런 거품이 일어나서 질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노화 현상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하면 일종을 찾아야 돼요. 일종 분말 소화약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노화 현상하고 관계 있는 것은 찾으라 하면 분말 소화약제가 1종부터 4종까지 있으니까 제1종 분말 소화약제를 찾아야 찾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고,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의 이제 전용 소화기. 건물 화재의 성상. 그래서 구획 화재의 진행. 이제 구획 화재. 1번. 화재가 발생한 공간을 하나의 방이나 건축 공간으로 구분. 그래서 이제 구획한다 그거죠. 2번에 구획실 화재의 단계. 그래서 봐라. 처음에 이제 불이 붙겠죠. 2번 성장기. 성장기는 이제 성장기.
이제 불이 붙어서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여 이렇게 나오죠. 성장기에. 예. 최성기, 그러면 이제 화재가 가장 커졌다 그런 거죠. 감색이 이제 탈 만큼 탔으니까 이제 수그러들겠죠. 그게 감색이.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봐보면 처음에 이제 발화돼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성장기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면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정점에서 이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면서 이제 최성기로 접어들어요. 최성기에 이제 온도가 쭉 유지되다가 이제 탈 만큼 탔으면 감쇄기로 접어들면 이제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 그래프를 대략 그 정도 봐놓으면 되고요. 이제 초기에서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플래시 오버에 나오죠. 그래서 1번에 화재로 인하여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화재가 순간적으로 실내 전체에 확산되는 현상. 2번, 혼합연소고 비정상연소다. 혼합연소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고, 비정상 연소다. 이제 정상 연소라는 말은 이제 산소하고 완전히 결합해서 그렇게 천천히 타는데, 비정상이다는 말은 산소가 부족한데도 이제 계속해서 타니까 일산화탄소 그런 게 발생하겠죠. 예. 그리고 발생 시기가 성장기, 최성기, 예, 그 정도에서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고요. 온도는 대략 800에서 900도 그 정도 된다. 예, 그래서 그래프를 봐보면 온도가 그 정도 되죠. 예, 800에서 900도. 이제 대책은 이제 불연화, 난연화 이렇게 하면 이제 플래시 오버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가연물의 양이 적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개구부 제한. 개구부가 많이 없으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건데, 3번의 백드래프트. 그래서 시험에 플래시 오버하고 백드래프트가 이제 가장 잘 나와요. 이제 백드래프트라는 것은 뒤로 이렇게 화염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백드래프트.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죠. 1번에 공기 부족으로 훈소 상태에 있을 때 신선한 공기 유입으로 실내 축적된 가스가 단시간에 연소 폭발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창문 같은 것이 나중에 깨지거나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산소가 부족했는데 산소를 만나니까는 화염은 산소를 따라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으로 분출되고 이런 걸 백드래프트를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소방관이 진입하려고 문 열면 산소가 확 들어오니까 화염이 밖으로 가면 소방관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게 백드래프트다. 예.
그래서 뭐 농연 분출, 파이어볼, 건물 붕괴, 발생 시기가 감세기, 소방관의 살인 사건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백드래프트는 이제 감세기에 딱 감기가 가지고 딱 감세기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이제 최성기에서 감세기로 접어드는 그쯤에서 백드래프트가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성장기에서 감세기로 할 때 그때 최성기에서. 최성기. 예.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에서 최성기 그쯤에,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는 최성기에서 감세기 그쯤에. 예. 그리고 대체 이제 플래시오버는 네. 성장기 올라갈 때입니까? 플래시오버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제 성장기에서 최성기 예, 그 넘어가는 그쯤에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대책이 문을 조금만 연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환기, 소화, 소화 이제 물 좀 뿌려서 온도를 낮추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넘겨보면 목조 건축물의 화재. 그래서 목조는 이제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는 상당히 잘 타겠죠. 이번에 이제 목재, 그래서 표면이 거친 것은 연소가 빨라요. 예, 그 매끄러운 것에 비해서 빨리 탄다라는 것이고, 이제 크기가 작고 얇은 것이 당연히 빨리 타겠죠. 예, 수분은 작은 게 당연히 빨리 타고. 예, 3번에 이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진행 단계, 무염 착화. 예, 염이라는 말은 불꽃을 말해요. 예,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착화가 된다. 그 다음에 발염 착화. 이제 불꽃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추락. 이제 밖으로 불이 이제 밖으로까지 이제 불이 보이는 것이 추락. 이제 최성기, 그 다음에 잘 타겠죠. 최성기 때는 이제 다 타고 나면 이제 뭐 연소 낙하이 뭐 무너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4번에 건축물 화재의 특성 비교. 그래서 목조 건축물하고 목조가 아닌 내화 건축물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목조는 고온 그리고 단기, 내화는 저온 장기. 화재 특성이. 그리고 목조는 한 1100에서 1300도씨까지 올라가고 내화는 800에서 한 1000도씨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목조는 이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고 내화는 온도가 천천히 계속 올라가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좀 쉬었다가 5파트 하면 되겠습니다.